in the US, there's a vault ranking of 100 big law firms. So in the US alone, you have 100 big law firms to work for. 100개 넘어요? 네, 100개 넘어요. 와, 대형 로펌이 100개가 넘는다고요? And usually the top 50 would have very similar compensation. 오, 얼마나 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소피의 사랑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예전에 국제기구를 다닐 때 알게 된 아주 소중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제가 2018년 정도에 만나서 지금까지 거의 5년 넘게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멋진 친구입니다. 베트남계 미국인인데요. 변호사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은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예전에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또 아주 큰 대형 로펌 중에 하나인 밀뱅크라는 곳에서 아주 연봉을 크게 받으시면서 또 일도 하셨는데, 지금은 또 한국으로 넘어오신 아주 또 다이나믹한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남산 변호사님과 함께 재미있는 것들을 풀어보면서 또 법 쪽에 관련된 여러 가지 꿀팁들을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박수로 맞아주시면서 우리 인생 스토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서두에 약간의 자기소개를 드렸지만 그래도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남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그 가장 큰 러펌에서 미국 변호사로서 일하고 있는 남판이라고 합니다. 한국말 너무 잘하셔 여러분. 진짜 한국말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 친구가 로스쿨 다닐 때도 매일매일 1시간씩 한국말을 공부할 정도로 이 한국 사랑이 대단한 친구인데요. 오늘은 한국어랑 영어를 조금 섞어가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저는 한국어로 물어보고 이제 남파님께서는 또 영어로 대답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어 스킬이 향상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재밌게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게 크고 나서 건너갔다고 알고 있어요. 언제 건너가셨죠? 네, 저는 베트남에서 태어나고 17살 때까지 베트남에 살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 갔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고3 때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고3 때 맞습니다. 가서 그냥 바로 미국에서 입시 준비를 했을 텐데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영어 문제는 진짜 어떻게 극복했어요? 네, 처음에는 물론 아주 좀 고생 많이 겪었죠. The good thing was right after I came to the US, I joined a political organization for Asian people. 거기서도 친구 많이 사귀었고 영어도 많이 배웠어요. There's one very interesting thing. So during that activity, like for the political organization, during that time, I participated in one of the debate. With one of those friends. One of my friends made like argument during the debate. I couldn't follow it. So I became like very embarrassed. But I told that friend, you know, in a few more years, I'm gonna become a lawyer and then let's have a rematch. 오, 그래서 리매치가 이루어졌나요? 리매치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도 리매치를 할 정도로 영어 실력이 올라왔는데 아주 급격하게 영어 실력을 참 올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고3 때 가서 대학을 당장 가야 되는데 막 SAT도 너무 새로울 거고 이건 너무 쉽지 않잖아요. 그 political organization이 어떤 단체였던 거예요? 뭐 아시아 사람들이 가서 좀 해볼 만한, 좀 추천해 줄 만한 곳인가요? 아니면 좀 다른 것들을 추천해 줄 게 있으실까요? 네, so this organization is mostly in California and for the Asian American. So it's not really open for foreign students. 근데 남님은 엄청 운 좋게 들어가신 케이스군요. 네. 오, 알겠습니다. 진짜 대학을 또 가고 나서 로스쿨을 간다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Pre-Law major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학부를 어디를 나오셨죠? 네, 저는 그 UC Irvine에서 졸업했습니다. 거기 경영학 그리고 철학 전공했습니다. 오, UC Irvine. 경영학이랑 철학은 굉장히 다른 분야인데 복수 전공 쉽지 않지 않으셨어요? 네, 많이 다르죠. 근데 보통은 약간 Pre-Law major 이런 것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왜 Pre-Law major 안 하고 그걸 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Usually the people who do pre-law already made up their mind to go to law school. For me, I wanted to have the flexibility of maybe like going to MBA business school later or like law school. So
so I was doing both majors. 굉장히 좀 약간 maximizing choices를 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셨었군요. 그러면 Pre-Law major 안 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전공을 해요? So usually for the people who go to law school, they would come from like the 문과 문과. majors. 네. For example, history, English, political science. Some people from like econ major as well. 그 로스쿨에서 뭔가 히스토리보다는 이콘 전공한 사람 막 이렇게 좀 더 prefer한다 이런 거 있어요? 선호한다 이런 게 있어요? 애플리케이션은 선호 딱히 없습니다. 아 네. 딱히 없어요. 그냥 GPA가 높으면 된다. GPA 그리고 LSAT. LSAT 점수. 로스쿨 입학시험. 그쵸. 쉽지 않죠. 저 인고일에도 엘스 준비하시고 막 준비하러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고분근도 하고 계시죠. 네. 파이팅. 근데 또 보면 로스쿨을 바로 가지 않으시고 또 직장생활 좀 하시다가 가셨잖아요. 내가 이제 좀 가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든 게 좀 돈을 모으기 위한 거였나요? 아니면은 그러신 건가요? So not just me, but a lot of my classmates also took 1 or 2 years working after graduating from university to get more experience. Like you said, kind of like saving money for law school. But I think most of the reasons are to get the experience. 왜냐하면 나중에 law school 갈 때는 어떤 분야 하고 싶으면 좀 you have to have like an idea. So some of my friends who work in like investment banking, they know that they want to be a corporate lawyer. So you take like classes in corporate lawyers and just like get more prepared later for your actual career. 그렇군요. 근데 막 1, 2년 만에 experience를 가진다고 이게 나 이쪽 변호사가 돼야겠어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오래 일을 하고 오신 분들도 또 계시고 뭐 하던가요? 오래 일하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그래요? So the reason is if you work for too long and then you get used to like the That's true. like work lifestyle and you have probably like buy a house, right? And you have mortgage to pay and coming back to school would be too much of a opportunity cost. Yeah. 아 맞습니다. opportunity cost가 있죠. 근데 한 1, 2년 근무하셨었나요, 남님은? 그럼 보통 대부분이 다 그래요? 로스쿨 보통. 친구들이? 아 그렇군요. 바로 갈 사람도 있어요. 바로 바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근데 또 유니버시티 런이 또 많으니까 로스쿨이 그죠? 남님께서는 로스쿨 어디 나오셨는지도 말씀을 안 하셨네. 어디 나오셨죠? UC Berkeley요. 날씨가 아주 좋은 곳에 나오셨는데 학교 다닐 때 어떠셨어요? 재밌게 공부하셨나요? 아주 재밌게 공부했고 그 로스쿨 때는 저도 UC Berkeley의 태권도 팀도 가입했어요. 진짜요? 네, 태권도 물론 공부는 열심히 했죠. 좀 스트레스도 풀려야 되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운동하고 친구들이랑 경기 해봤어요. 태권도 경기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네. 그 아주 바람직한 이때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던 건가요? 네, 이미 이제 그 전부터 그 전부터도 있었네요. 역시 너무 좋습니다. 저희 한국도 되게 미국 로스쿨 제도 되게 많이 참고한 거 알고 계시죠? 네. 한국도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좀 경력이 있고 뭘 할지 좀 더 뭔가 스페셜라이즈를 하는 그런 변호사들이 많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로펌들, 한국 로펌들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그 느낌이 살짝 좀 다른 것들을 보셨을 것 같기는 해요. 어떤 게 좀 큰 차이라고 느끼셨나요? I think the biggest difference would be most of the lawyers in Korea they went through the old system. So 사법시험. right, the 사법시험 system, the way of thinking and working is different from people who like did other major first and then go to law school. I think that's one of the big difference.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졸업 후에 진로를 택하는 갈 수 있는 마켓 사이즈라든지 뭔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르다고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점이 미국과 한국 이 법조 시장 이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셨나요? Yes, I think the biggest difference is the size of the market. So in the US, there's a vault ranking of 100 big law firms. So in the US alone, you have 100 big law firms to work for. 100개 넘어요?
네, 100개 넘어요. 와, 대형 로펌이 100개가 넘는다고요? And usually the top 50 would have very similar compensation. 오, 얼마나 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The current starting salary for first year, I think, is 210,000 와우. for big law firms. 와, 엄청나네요. 그러면 이 그 연봉 상승률이라고 하죠? 네. increasing은 어떻게 얼마나 좀 되나요? 좀 firm마다 좀 다른데 큰 law firm은 이거 제가 다닌 law firm처럼 each year will go up about like 10%, 15%. 15%? 네. 와, And on top of that, you get bonus too. 보너스는 보통 많아요. 그러면은 아 잠깐만 만화가 얼마나 많아요? So when I left my firm, the bonus for my year was $50,000. 와 그렇군요. 미국 변호사의 보너스는 어떻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보통 정한 거 있어요. 레인지가 있는 거예요? Range는 yes. So Milbank is the firm that I worked for in Wall Street. If you look for Milbank scale, there's a list of salary and bonus by year. 보너스도 딱딱 정해져 있는 네. 그런 거군요. 또 혹시 좀 다른 측면들 더 기회가 많다고도 했었잖아요. 혹시 어떤 기회들이 좀 다른 차이들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대형 로펌 말고. Yeah, so in the US, after graduating from law school, you can choose to work in government agencies, and not just the federal government, but also the state governments, as well as other NGOs. NGOs. Well, the salary is lower, but if you have like a cause that you want to work for as a lawyer, then it's totally a perfect career path. 그렇게 NGO에서 활동하시다가 또 정치계 입문하시기도 하고 막 네. 그런 변호사님들이 많은 네. 거죠. 근데 제가 또 알기로는 미국에서는 환경 NGO 단체 변호사님들이 많은 곳이 또 돈을 엄청 많이 준다고도 또 들었어요. 왜냐면 또 좋은 변호사님들 유치하기 위해서. 이거 true인가요? So it's kind of true for some of the NGOs, yeah. 물론 미국은 좀 기회는 더 진짜 많아요. 기회가 변호사도. 많아요. 좀 federal agency 이런 데를 가면 어떤 그런 일들을 좀 하게 되고 하는지 좀 더 여쭤봐도 될까요? Federal, if you go for like federal agency, for example,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n you work for cases as like enforcer, law, kind of like law enforcing in those federal agency. Yeah. What about state agencies? State agency also have similar structure, so you can go for like a Department of Energy or Department of Water Power, and then you work as kind of like lawyer within the organization. You can help them like handle the administrative work and handle various litigation for the agency. 그렇지만 이 정부나 이런 주 쪽에서 일을 하면 연봉은 조금 더 깎인다고 그냥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But usually if you go for that kind of public work, then as a US citizen, American citizen, you can get law school loan forgiveness. If you work 10 years, and you can get loan forgiveness. 그런 게 있군요. 근데 궁금한 거는 외국인인 분들이 많이 이걸 볼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인은 거기 가면 외국인이니까. 네. 근데 외국인들한테도 그런 기회들이 좀 열려 있나요? 외국인은 물론 그 정보기관은 들어올 수 없을 거예요. 없을 것 같아요. 거예요. 네. 그쵸. 대신 NGO 같은 것은 가능해요. 많이 열려 있어요. 이 뉴욕 월스트리트의 이 대형 로펌 밀뱅크는 진짜 아주 최고의 기관 중에 하나인데 로펌 중에 하나인데 어땠는지 좀 생활이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떤 게 진짜 좋았고 뭐 어떤 건 진짜 힘들었고 이런 것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Yeah, so if you talk about the lifestyle of a lawyer in big firms, then probably you're thinking of the drama Suits. 맞아요. 수츠 저 수트. 정주행했는데. Yeah, so most of the part is very similar to Suits. So you go to the office and you handle a variety of work. You get to meet up with clients. But then the difference between actual working in a big law firm and Suit is usually in big law firm people are specialized in one practice. So a litigation, a lawyer who goes to court usually does not do contract work, which is transactional work. 그렇구나. Other than that, I think the thing that you see in the drama, for example, being lawyer and wear fancy suits and get to have like dinner at fancy restaurant, that's
very similar to the lifestyle of a New Yorker. 아 그래요. 그런 거 많이 좀 하셨었나요, 우리 네, 많이 남님도? 했어요. 아 진짜요. 저는 좀 궁금한 게 그 일을 하는 시간을 측정을 하는 게 이제 한국에서는 좀 시간 단위로 측정을 많이 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 맞을까요? Yeah, so billing by hours usually. 아, 남님은 얼마나 일하셨었어요? 아주 바빴던 때는 한 달에 300시간? 한 달에 300시간? 네, 한 달에 300시간도 일한 적 있어요. 그거 어떻게 측정해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로 자동으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네, when you have to input your time in the software, later that time will be billed to client. 그럼 이제 본인이 보고 깜짝 놀랐었던 적도 있나요? 내가 네. 이렇게 일을 많이 했구나? 아, 있죠. 300시간을 일을 하면 괜찮으셨어요? 예, 한 달 300시간은 거의 매일 좀 13시간 정도? 매 13시간 정도씩 13시간 공부를 13시간 정말 앉아있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그거를 클라이언트한테 청구를 하는 그런 거인 거고 그렇지만 연봉은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So the salary would be fixed. But if you work very hard, then you can get more bonus. 아 보너스로 그래서 몇 시간 이상을 더 막 했다 하면 Right. 보너스를 많이 받는 구조군요. That's kind of like a base bonus, but then for people who work really hard, then they can get more. 그러면 get more 하셨어요? 300시간 일을 하는 거는? 저는 더 받은 적 없습니다. 다행히. 다행히? 아니 다행히 안 다행이야 이거 모르겠네. 그러면 한국은 어때요? 한국에서도 지금 대형로펌을 다니고 있잖아요. 비슷하던가요? 이런 좀 그 라이프 패턴에 있어서는 어때요? Yes, very similar. Very similar? Very similar. In the US, I got to work on like a lot of big projects. In Korea also, because my firm is one of the best in Korea, so we work on a lot of big projects, and we also have like smaller projects too. So in total, it's also like as busy as in the US. 아 300시간까지 채우셨습니까? 그거 한 적 없습니다. 아 너무 다행이다 친구야 이러고. 그러면 왜 한국은 또 회식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미국 로펌도 회식 문화 이런 거 있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우리가 국제교육 때는 막 귀여운 재밌는 것들이 있었는데 미국 로펌은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어때요? 어땠어요? So there is no exact type of 회식 as in Korea, but you know, like when you have like a big project, when you finish a big case, for example, then people tend to get together and have nice dinner, have drinks together. But it's not as kind of like mandatory or doesn't involve like hard drinking as in Korea. 거기는 좀 재밌는 파티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재밌는 파티도 있었죠. 요트 파티도 있었어요. 요트 파티는 어떻게 열리나요? 그냥 when there are like big events, sometimes they would hire like a yacht and we just get together and have drinks and socialize. 그건 이제 밀뱅크에서 좀 대주는 그런 건가요? Usually it's like the firm's events. 그쵸. 우리 변호사님들만을 위한 그런 이벤트인가요? Yeah, usually it's for the lawyers. Yeah, and then the client, after you finish a big project, the client usually invites you for a nice dinner. Usually it's called closing dinner or signing dinner, and then they would present you a little trophy, deal trophy. 귀여운데? Yes, so the deal trophy would have the name of the parties involved in the transaction and how much money the transaction involved. 그럼 최대치로 involved 된 money trophy 뭐였나요? The biggest project that I involved was the sale of Caesar Palace, the casino in the US, Las Vegas, and that was $18 billion. How many people involved? In that Caesar Palace deal on our side, I think was like 12 or 13 lawyers. 오, 진짜 많이 붙네요. 남님은 또 특히 M&A 쪽으로 전공이시잖아요. 스페셜라이즈를 하고 가시잖아요. 또 M&A의 맛이 이런 거다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So M&A involves merger and acquisition. Korean terms is 인수합병. 네. And there are a lot of aspects of an M&A transaction. Sometimes you represent the seller, sometimes you represent the buyer. Usually it would involve negotiating the agreement, the purchase agreement, and then
other, we call it ancillary documents, which could help integrate the company after the transaction close. 근데 뭐가 좀 재밌어요? So from the buyer side, for example, then you really want to know more about the company, the target company. During that phase, it's very interesting to see like how the target company makes money, what kind of synergy that you can get from the target after the transaction. On the sell side, you already know about the target, right? But sometimes you would have like multiple buyers, and then those buyers would get into a bidding process, an auction process, and running that process is also challenging but very interesting. 아, 거기에서 변호사가 하는 좀 주 역할은 좀 리스크 관리랑 이런 컴플라이언스들 다 보는 거. 리스크 관리도 있고 주로 documentation, review documentation. For example, during the auction process, the buyer will submit their own purchase agreement, and then if you are representing the seller, then you would have to like review all of those documents and tell your client, which is the seller, what buyer give you more beneficial terms. 그런 거가 또 남님의 스타일이군요. M&A를 준비를 하는 변호사님들, 로스쿨 스튜던트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거 좀 미리 공부해놔라 하고 좀 추천해 줄 거 있어요? So usually in law school these days they have M&A courses, and you can learn the basic about the M&A documents and the process. I think that's very important. And also you should learn more about the corporate law. 뭐 그건 똑같네요. 근데 좀 이런 쪽 해놓으면 internationally 활동하기 좀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한국에서 있다가도 M&A 쪽 하면은 글로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더 많이 올까요? International, yes. So as you know, there are a lot of Korean companies. They kind of like go abroad and they do investment expansion, like overseas businesses. So it's also a growing practice. Yeah. M&A 말고 다른 분야도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투자이나 특히 요즘은 글로벌라이제이션 때문에 한국 법도 많이 좀 개선되고 있어요. 개선이라는 게 어떤 의미? So a lot of the Korean law aspect are being revised and amended to kind of like bring the standard up to the global standard, especially for IT and AI, that kind of new industry. Those would have more growth potential. 그렇군요.